8일편 17장은 천자가, 즉 주의 제왕이 12월에 다음 해의 달력을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제후들은 그것을 사당에 보관하고 매월 초하루에 희생양을 바치어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에게 인력과 그에 맞는 행사를 알립니다. 그 제사를 바로 고상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나라에서는 문공일에 임금이 친히 고상례를 거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희생양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밝은 자공은 희생양을 그만두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형식적인 예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가 부응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예를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물보다 전통의 제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의문이 많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공은 욕거 제거하기를 바란다. 제거하고 싶다. 없애고 싶다. 즉 고사 희양 고상례에 바치는 양을 희생양이죠. 이때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희생양을 없애고 싶다. 그만두려 하자. 이렇게 자공이 이제 경제 실물가니까 경제적으로 왜 쓸데없이 재물을 훼손하느냐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했겠죠. 이렇게 얘기하자 공자는 자공의 호가 바로 사니까 사야 자공아 너희라고 그랬죠. 너는 그 양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그 양을 더 중히 여기지만 나는 그 예를 그냥 재물은 바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그 예를 더 중히 여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공은 학위편 15장에서 나왔던 사람이죠. 자공의 이름은 단목사고 자는 자공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공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경제에 밝아서 공자학당에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은 경제학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희생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을 공자에게 여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고사 요 얘기가 조금 중요하죠. 고삭이라는 것은 바로 고삭은 바로 매월 초하루에 조정해서 천자에게 달력을 보고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고삭이라고 합니다. 이 삭은 초하루 삭자죠. 매월 초하루에 조정해서 천자의 달력을 보고 제사를 올리는 그런 의식.
이것을 고사기라고 그러고, 거기에 바치는 바로 희양, 희양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에 쓰이는 희생양을 말하죠. 제사에 쓰는 그런 제사용 제물이죠. 그런데 제가 이 희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말하자면 제가 자주 주장하는 2500년에 썼던 지금 쓰지 않는 많은 자가 사자로 되어 있는 자가 많죠. 심지어 천자문까지도 한 250자까지는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사자입니다. 사자로 보나 이런 고대 기록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말해서 이것은 고대 고어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삶은 고기를 이 희라고 합니다. 삶은 고기. 제사 때 바치는 음식, 제사용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의 상징이죠. 이거는 희생양으로 바치는 것은 예의 상징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초삭지희양, 이 얘기는 자공이 초하루의 제사에 쓰이는 희생양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자.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그 양을 애지중지하는구나, 아끼는구나. 나는 그 예를 더 중시한다. 즉, 자공아, 너는 양을 아끼지만 나는 예를 아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자공은 실용적인 입장에서 양을 희생으로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형식과 절차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예의 상징성과 정신을 지탱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물질적인 절약보다 전통의례의 의미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8일편 18장은 공자는 한때 노나라에서 벼슬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노정공 말기서부터 애공 초기까지 약 기원전 500년 전쯤입니다. 기원전 약 500년 전후에 공자는 대사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장, 법관, 그런 계통의 벼슬을 했던 적이 있는데, 벼슬을 했으니까 당연히 임금을 섬겼겠죠. 그래서 공자는 천도, 천리를 따라 정성과 충성을 다해서 임금을 섬기고 덕정을 베풀려고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나라 실권은 사만시가 잡고 월권 행사를 하며 노나라 임금을 정시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비들은 실권자인 사만시 밑에서 녹봉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노나라 임금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을 마치 이것을 거꾸로 아첨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대도의 원칙을 지켰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늘은 덕 있는 사람에게 천명을 내려서 나라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대로 천도와
천명을 어기는 악덕한 인간이나 도를 모르고 재물이나 목전의 이익만을 취하는 소인배들은 공자와 같은 대인군자를 도리어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풍조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악덕한 세계에서는 선량한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8.1편 본문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왈 사군이에 사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모신다, 섬긴다로 해석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군은 임금이죠. 여기서 임금을 섬기면은 예를 다해라. 여기서 이는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첨한다. 아첨한다고 말할지라도 말하더라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직역한 부분을 다시 한자 풀어보면은 진예라는 것은 바로 신하가 임금을 모시는 그런 예니까 바로 충성과 정성을 다 바친다 이런 의미죠. 진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과 정성을 다 바쳐야 된다. 여기서 또 이우이라고 나오는데 이우이라는 것은 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라고 생각한다.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아첨한다라고 생각한다. 즉 여기서 아첨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것은 비굴하게 굽히거나 비율을 맞추고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을 대개 아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얘기는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예를 다하는 것을 남들은 아첨한다고 말한다. 이 의미를 현대적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회사나 공직이나 이 조직 속에서는 상사에게 정중히 예의를 다하고 절차와 규범을 철저히 지키면 이 지키는 모습을 본 옆 사람들은 저 사람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라며 아부나 처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태도와 조직 문화를 지키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법과 제도, 예를 철저히 지키며 임무를 수행하면 대중들은 때때로 형식만 중시한다, 권력자에게 아부한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겉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근본 원칙, 즉 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른 태도는 때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신뢰로 이어진다라고 이러한 공자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8.1편 19장은 예의는 상호간에 쌍무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된다. 즉
임금은 사양하고 신하는 충성해야 한다. 그래야 예치가 성취된다. 만약에 임금이 포항무도한데 신하가 그에 충성한다면 결과적으로 임금의 범죄적 악덕을 조장해주는 꼴이 됩니다. 전문용어로 이게 방조범입니다. 그러한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고 악덕 범죄에 가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도에 벗어나면 충신은 충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공이 물었습니다. 정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자가 벼슬할 때 잠깐 동안 모셨던 그 왕이죠. 제후의 왕이니까 공을 썼죠. 노나라의 정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군사신 임금이 신하를 이때는 모신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신하를 거느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신하가 이때는 이제 사회 앞에 이게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니까 모신다, 섬긴다.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여지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정공이 공자에게 묻자 공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임금이 신하를 거느릴 때는 예로서 해라. 예로서 해라.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으로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공은 노나라의 군주로서 BC 509년에서부터 495년까지 노나라의 제후로서 제후했던 사람이죠. 즉 양공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송인데 시호가 정입니다. 시호가. 그래서 정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공이 이 정공은 공자가 정공을 좀 섬겼는데 사만의 세력을 누르려 했습니다. 공자와 함께. 그러나 실패하고 노나라를 떠났죠. 이게 바로 공자 나이 56세 때입니다. 그리고 군사신은 임금이 신하를 쓰다, 거느리다 이런 의미고, 군사군은 신하가 주어가 되고 군이 목적어가 되어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 여지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정공이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말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사귈 때는 이례는 뭡니까? 예로서 하나의 그 방법이죠. 방법을 예로서. 즉, 이 예는 사회적, 도덕적 규범이나 그런 존중 방식, 이런 것으로서 임금이 신하를 거느려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라. 충성으로서. 즉 이때 충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해서
성실히 하라 뭐 이런 의미지만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공이 임금이 신하를 쓰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대할 때는 예로서 해야 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공자는 군신관계를 일방적 지배관계, 지배복종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적, 쌍무적 의무로 봤던 것입니다. 즉 쌍방 책임을 강조하는 고정적 정치관을 보여주는 그런 기절이 되겠습니다.